네, 안녕하세요. 범카TV 시청자 여러분, 범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아주 재밌는 차량이에요. BMW의 로드스터인 G4 모델입니다.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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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go, go, go. Hustle hard, hustle every single day. I'll be making moves till I'm buried in my... 자,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먼저 차량을 협찬해주신 한동모터스 강북 전시장의 이상형 차장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나간 G4 외에도 내가 평소에 BMW 차량들 관심 많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시면 시승이라든가 아니면 구매 최상의 조건으로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연락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BMW의 G4 S-드라이브 20i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일단 폭이 1860, 그러니까 중형 세단 정도 되는 폭을 가지고 있으며 전고 자체가 1300밖에 안 돼요. 제가 시승한 차량 중에 가장 낮은 전고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디자인적인 면에서 봤어도 딱 앞에서 봤을 때 이 뭔가 굉장히 악동이 시익하고 웃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 나는 너에게 엄청난 즐거움을 줄 수 있어, 이런 느낌들을 팍팍 풍기는 전면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측면부로 넘어가시면 이 차의 전장은 4300으로 굉장히 짧은 차량이에요. 우리들이 흔히 알 수 있는 BMW의 작은 차가 뭐가 있죠? 1시리즈보다 한 5mm, 6mm 밖에 안 큰 그런 차량이고, 흔히들 롱노즈 쇼테크라는 말을 쓰죠. 이 보니 쪽이 굉장히 길고 뒤쪽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엄청나게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외관을 갖고 있어요. 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19인치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더블 스포크 휠이 적용되어 있어요. 이 더블 스포크 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이쁘고, 브레이크 자체도 뭔가 예사롭지 않은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줄 듯한 그런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자, 마지막으로 후면을 보시면 후면부가 굉장히 납작하고 빵빵한,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딱 그 후면부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옆으로 쭉 뻗어나가는 리어 램프 디자인도 상당히 이쁘고, 거기다가 배기구까지 빵빵 뚫려있는, 정말로 스포츠카 하면 이 정도 디자인은 가지고 있어야지 싶을 정도로 이쁜. 자, 이번엔 실내로 넘어오시면 실내는 전형적인 BMW의 실내를 갖고 있네요. 그것도 과거에 사용했던, 최근에 BMW가 엄청나게 세련된 느낌으로 많이 변화가 됐지만 여전히 예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 호불호가 조금 갈릴 것 같고,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티어링 휠. 자, BMW M 스포츠 패키지에 적용이 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이 달려 있어요. 크기감도 적당하고 두께감도 이 빵빵한 게 제 마음에 쏙 들고, 그리고 뒤쪽에 패들 시프트까지 굉장히 크게 달려 있어서 너무나 마음에 드는. 뒤로 넘어가시면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는데, BMW 헤드업 디스플레이 제가 칭찬을 항상 많이 하죠. 굉장히 또렷해요. 그리고 나타내는 정보 자체가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그 정보들이 딱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정말 운전을 하면서 계기판을 볼 일이 없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고, 차이점이 있다면 최근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어요. 하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뭐 인테리어부터 예전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작다는 점, 그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 역시도 예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좌측에서 올라가는 속도계 그리고 우측에서 올라가는 RPM 게이지, 저 요 방식 자체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차량에도 지금 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벤츠라든가 아우디에 적용되어 있는 계기판보다 이쁘기는 이뻐요. 이쁘긴 이쁜데 딱 보는데 그렇게 편하다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기판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작은 사이즈의 디스플레이 화면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도 운전석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 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스럽고, 아이드라이브 7.0을 사용하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 뭐 작동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반응성 이런 부분 다 마음에 드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순정 내비게이션이죠.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해서 내비게이션 사용하는 게 좀 더 정신 건강에 좋다. 자,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물리 버튼이 다다다다다다 달렸어요. 최근에 많은 차량들 다 터치 방식으로, BMW 역시나 이 디스플레이 화면 안으로 모든 공조 버튼들을 다 때려 넣는 추세인데, 이 차량은
물리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을 하면서 직관적으로 사용하기에 너무 좋다. 그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저 요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일단 BMW 이 시기에 나왔던 BMW 차량들은 휴대폰을 충전하는 공간이 있고 그 밑에 바로 컵홀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컵홀더에 컵이라도 있으면 여기 휴대폰 꺼내기가 되게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은 컵홀더가 여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사용하기에 굉장히 마음에 든다. 기어 레버랑 그리고 각종 모드들을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딱 나타나 있다는 점. 최근에 BMW 차량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플레이 화면에다가 다 때려 넣는 추세죠. 이 주행 모드 역시도 많이 때려 넣는 추세라 가지고 정말 직관적으로 조작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BMW 하면 좀 펀 드라이빙, 스포츠 드라이빙 이런 거에 좀 특화되어 있는 차량들인데 그 직관성 면에서 좀 떨어졌다는 점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고, 하지만 이 G4는 그렇지 않다는 점, 이거는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인이다. 자, 그 뒤로 넘어가시면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생겨요. 일단 뒤쪽에 팔걸이가 있죠. 그러나 컵홀더가 이 안에 내장돼 있어요. 커피나 이런 음료수를 잘 안 마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저는 항상 운전할 때 커피를 많이 마시거든요. 지금도 커피를 꼽아놨는데 이 커피를 꼽기 위해서는 여기를 열어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팔에 거슬려요. 자, 커피를 마시려면 보통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고 마시면 되는데 얘는 왼손으로 이렇게 몸을 틀어가지고 다시 꽂는 것도 불편해. 이럴 거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원래 BMW가 사용하는 대로 여기 핸드폰 충전하는 곳 뒤쪽으로 컵홀더를 배치를 하는 게 아까 여기에 대한 칭찬 취소. 자, 시트로 넘어가시면 세미 버킷 시트가 적용이 돼 있어요. 이렇게 앉았을 때 착자감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BMW 진짜 시트의 진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항상 마음에 드는 시트를 보여주고 있죠. 정말 옆구리를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딱 앉았을 때,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좀 불편하게 생기긴 했는데 막상 이렇게 머리를 댔을 때도 되게 편하거든요. 제가 머리통이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닌데도 굉장히 편안한 이런 시트를 가지고 있다. 자, 통상적으로 이제 뒷좌석을 리뷰할 차례인데 이 차량에는 뒷좌석이 없어요. 뒤쪽에 보시면 완전히 막혀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화면에도 잡히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시승했던 4 시리즈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4인승, 그러니까 뒷좌석이 아예 있었고, 머스탱이나 이런 차들을 탔을 때도 2+2, 그러니까 뒤에 공간이 있긴 있었어요. 사람이 앉기에 좀 불편한 구조를 갖고 있었지만, 하지만 이 G4 같은 경우는 뒷좌석이 아예 없다는 점. 자, 이 차는 컨버터블이죠. 자, 소프트 톱이 적용이 돼 있어요. 이 소프트 톱의 경우에는 하드톱보다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불편할 수 있지만 무게적으로 훨씬 가볍고 디자인적으로도 저는 요 소프트 탑을 좀 더 선호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 뚜껑을 여는데 한 1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 특히나 오늘 같은 날씨, 요 며칠 좀 4월인데 엄청나게 추웠어요. 막 서울에 눈도 내리고. 근데 이제 날씨가 또 풀리잖아요. 풀려서 요럴 때 이렇게 뚜껑을 열고 달릴 수 있는 이 감성을 갖고 있다는 거. 뚜껑을 열 수 있는데 안 여는 거랑 뚜껑 자체를 아예 못 여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컨버터블 차량들 리뷰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이 G4는 그런 감성까지 챙기고 있는, 이따 뚜껑을 열고 한번 달려보면서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보시면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딱 열었을 때 281리터 수준의 굉장히 작은 트렁크를 갖고 있다는 거. 사이즈가 한 중간 정도 되는 캐리어가 한 2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차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열 공간도 없고 트렁크 공간 자체도 작기 때문에 이 차를 메인카로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실용적인 면이 조금 불편하다 하는 차들은 보통 주행에서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자, G4 그럼 주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주행으로 볼게요. 먼저 시트 포지션, 제가 상당히 낮춰서 앉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세단이나 이런 차량들보다는 좀 낮은 시트 포지션이긴 하지만 그래도 타거나 내리거나 할 때 제가 예전에 타봤던 BMW M4보다는 그래도 훨씬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높낮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야적인 부분, 일단 전방 시야를 보시면 이 위에 높낮이가 좀 낮아요. 특히나 이 위쪽으로 좀 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뭐 신호등 같은데 가까이 정차했을 때는 몸을 이렇게 쭉 빼고 봐야 된다는 점, 그 점을 제외하고 나서는 괜찮고, 자, 사이드 미러로 보이는 후측방 시야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이 오픈 에어링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에 윈드 디플렉터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뒤쪽 차량이 굉장히 잘 보인다는 점, 이 점에 있어서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 윈드 디플렉터가 방충망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날씨가 밝았을 때는 되게 잘 보이거든요. 하지만 밤에는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오너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으면 밤에 이 후방 시야가 좀 잘 보이는지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의 파워트레인을 살펴보시면 2000cc 가솔린 터보 엔진에 8단의 자동 변속기가 조합이 되어 있어서 출력은 197마력, 그리고 토크가 32.6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197마력 하면 좀 아쉬울 거예요. 최근에 많은 차량들이 200마력은 거의 기본 빠따로 넘어가는데 197마력이면 너무 비리비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차의 제로백은 6.6초예요 통상적으로 제가 리뷰를 할 때 제로백 수준이 한 7초대에서 8초대면 일상적인 운행에서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차량의 제로백은 6.6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 폭발적으로 막 치고 나간다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97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 치고는 굉장히 스포티하게 주행을 할 수 있다. 제가 한돈모터스 강북 전시장에서 출발해서 지금 시내 주행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악셀이나 이런 브레이크 반응들 역시나 BMW예요.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여요. 이 차의 뭐 가속 성능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이런 반응들이 확실히 빠르기 때문에 일상적인 주행에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 또한 이 차량에는 자동 변속기의 끝판왕이죠. ZF4의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돼 있어요. 이 반응 속도 자체도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주행을 할 때 악셀에서 발을 뗐다가 다시 밟았다가 뗐다가 밟았다가, 이렇게 제가속적인 부분에서 이 기어 단수를 찾아가는 능력이 정말로 훌륭하거든요. 이 ZF 8단 변속기가 그 부분까지 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로 끝장이 난다. 일단 이 G4 S드라이브 20i 모델은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 있어요. 하지만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 있다고 다 똑같은 승차감은 아니죠. 일반적인 세단 라인업 1시리즈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단단한 승차감을 지녔지 않나 싶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일상적인 용도 데일리로 타기에 불편하냐? 또 그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굉장히 나는 편안한 승차감을 지녔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단단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차는 그런 용도가 아니죠. 정말로 재밌게 달릴 수 있는 차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승차감이면 상당히 만족스럽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소음 수준이에요. 이 차의 방음 수준 자체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거든요. 일단 소프트 톱이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외부 소음이라든가 이런 음들이 좀 들어오고, 그리고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점들을 조합해 봤을 때 이 G4 같은 경우는 정숙한 맛으로 타는 차는 아니다. 자, 이 차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오픈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정말 한 10초 정도면 오픈이 끝나는, 굉장히 빠르게 변신이 되죠. 변신. 자, 여기 주행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놓고 살짝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니까 확실히 악셀 반응이 빨라져요. 스티어링 휠도 무거워지고 정말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그리고 아예 뚜껑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기분이 일단 너무 상쾌하고 좋아요. 일단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니까 배기음도 살짝 커지고 이게 또 팝콘음이 들어가네요. 저는 20i라서 이 뭐 팝콘음이나 배기음에 대한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방지턱을 넘는 승차감은 확실히 좀 하드한 G4입니다. 휠베이스 자체가
굉장히 짧고 앞바퀴 쪽이 상당히 앞으로 튀어나간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조향의 반응성 자체가 굉장히 빨라요. 정말로 민첩하게 코너를 들어가는 느낌? 역시 이 BMW 하면 운전의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G4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네요. 자, 그리고 제로백 성능이 6.6초인데 내가 정말로 쏘고 싶다, 나는 정말로 빠른 차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모자라겠지만, 그런 분들은 40i로 넘어가겠지만, 저처럼 그냥 일반적인 주행에서 이렇게 오픈 에어링 그리고 코너링 감성을 느끼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이 20i 정도로도 충분해요. 또 브레이크 성능 또 기가 막히죠. 이 코너 돌아나간 느낌. 물론 이 리어의 움직이나 전체적인 안정성을 뭐 비슷한 가격대에 뭐 3시리즈보다 비싸긴 하지만 3시리즈, 4시리즈만큼의 안정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뒤가 살랑살랑 막 날아가는 이 느낌이 정말로 재밌어요. 확실히 톱을 오픈하니까 이 파코는도 생각보다 잘 들리는데? 자, 승차감은 단단해, 확실히. 그리고 BMW 하면 또 무게 배분, 이 5대5 무게 배분에 상당히 집착하는 브랜드인데, 이 완벽한 무게 밸런스, 거기다가 낮은 무게 중심에서 오는 이 안정감 자체, 정말 높지 않은 출력 가지고도 이렇게 코너를 재밌게 탈 수 있는 차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진짜로 많이 드는, 이야. 그리고 이 회두성이라고 얘기하죠. 이 앞머리가 파고드는 느낌이 정말로 좋아요. 너무나 안정적이야. 이렇게. 진짜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런 좀 즐거운 드라이빙을 하기에 최적화가 된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진짜로 많이 드네. 브레이킹. 굿. 좋아. 와우.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와우. 너무 재밌어. 저 20i라고 해서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이게 뭐 주행 성능이 좋아봐야 뭐 얼마나 좋겠어. 진짜는 40i부터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한 것 같네요. 20i 주행성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오픈 에어링 감성까지. 행복해. 오늘 너무 행복해.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의 로드스터 G4 S드라이브 20i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간략하게 총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단점, 이 차량은 공간이 정말로 좁아요. 2인승 로드스터이기 때문에 뒷좌석이 없고 트렁크 역시도 꽤나 협소해요. 그렇기에 메인카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데 내가 만약 정말 펀 드라이빙, BMW가 추구하는 진정한 운전의 즐거움을 뽑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에요. 높지 않은 출력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주행, 그리고 살짝의 스포츠한 주행도 가능하고, 정말로 낮은 무게 중심 그리고 완벽한 무게 배분으로 인해서 이런 와인딩 코스에서 주행을 할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 거기다가 활용 정점으로 뚜껑이 열려요. 정말 메인카가 내가 따로 있다. 근데 조금 재밌는 주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 G4 추천드립니다. 강추. 자,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